우리나라 증시가 8월 달에 이제 급락을 하면서 네. 좀 연초 대비 상승률이 거의 1%밖에 사실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2% 정도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죠. 뭐 중국 증시보다 사실은 더 안 좋은 상황. 왜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느냐? 내수 경기 쪽에서의 회복 속도 자체가 상당히 더딜 수 있다. 가뜩이나 뭐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내수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들이 아닌데 이러한 금리 인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내수 경기 자체가 계속해서 침체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뒤바뀌어진 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인하의 어떤 수순이라는 것이 내수 경기에 상당히 좀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거시적인 이야기,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환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달러 약세 방향이 물론 이게 하루하루 조금씩 방향성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간밤 같은 경우는 파운드화가 또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오르기도 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 날 뭐 많이들 얘기하는 잭스홀 미팅에서 결국 그 뭐 금리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제 B컷 가능성 자체를 좀 뭐 열어둔 어떤 모양새이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그 B컷에 대한 부분을 달러화에 좀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가 앞으로 그러면 계속 더 이제 추락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뭐 이제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제한적인 약세가 되지 않을까 네.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뭐 고용지표는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해야 되긴 하겠지만 아직 미국이 이제 비컷에 나설 가능성은 이제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 자체가 9월 금리 이제 인하를 하고 나서는 조금 오히려 좀 되돌림이 있을 수 있다. 아무래도 좀 선반영 비컷에 대한 선반영을 되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대선도 하나 이제 변수인데 지금 뭐 저희가 뭐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긴 하지만 뭐 지금 판세로만 보게 되면 해리스 후보가 뭐 유리한 어떠한 상황으로 좀 전개되고 있어서 대선 자체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 자체가 커지면서 달러가 뭐 또 약세 강세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긴 하지만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뭐 그렇게 외환시장이라든지 주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달러 흐름에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 좀 유로화나 또 말씀하신 이제 파운드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네. 상당히 강세입니다. 근데 뭐 어제 독일 성장률도 그렇지만 지금 유럽 경기 자체가 이렇게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들이거든요. 여전히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상황들이고 이제 그렇게 보면 유로화나 파운드가 추가적으로 강세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자체적인 어떤 펀더멘탈을 봤을 때 그렇게 강세로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측면도 뭐 조금 이제 달러의 어떤 약세폭을 제한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엔화 환율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133엔, 4엔, 뭐요 5엔 요 이제 그 밴드 내에서 사실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일본은행이 뭐 추가 금리 인상을 밝히고 있긴 하지만 한 12월이나 돼야 가능할 거로 좀 보고 있어서 엔화가 당장 그렇게 급격하게 강세 전환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달러 약세 흐름이 뭐 연말까지 좀 지속이 될 거로 보고 있긴 하지만 최근처럼 나온 것처럼 이렇게 급속하게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는 현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 좀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잭슨홀에서 이 영국 BOE의 예. 베일리 총재 발언이 조금 뒤늦게 반영이 됐다. 왜냐하면 그 전일에 런던 시장이 또 휴장이었더라고요. 네. 뭐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곤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인하 속도를 영국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하지 않겠다, 뭐 속도 조절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엔화에 대해서도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0대 와 있어요. 네. 이 수준은 어떤 레벨대라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네. 그러니까 100이라는 레벨대 자체가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이제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 방향성. 방향성이 중요한 거고 달러의 약세가 사실은 주는 그럼 주시장의 시사점은 네. 뭔가라고 보면은 저는 그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 가능성을 사실은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좀 긍정적인 팩터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최근에 이제 글로벌 유동성 흐름을 하나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지난 이제 8월 초에 저희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이제 겪으면서 유동성 자체가 확 이제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화면에 이 파란색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글로벌 유동성 자체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달러 약세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에 또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도 떨어지는 부분도 이제 하나 일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달러 약세를 저희가 뭐 우리가 원화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조금 이제 뭐 부정적으로 볼 거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라는 것이 글로벌 자금으로 하여금 다음에 위험 자산이라든지 이러한 쪽의 선호 심리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 자체를 더 보강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정도의 환율 레벨대, 그러니까 달러 지수 레벨대에서는 주식시장에는 좀 유리한 여건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 8월에 미국이 급격히 주가 급락한 이후 다시 반등했던 원인, 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분명히 이제 깔려 있긴 하지만 이렇게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양호하게 사실은 이제 전개가 됐다. 예상하고 저희가 어떤 예상하고는 좀 다르게 좀 전개된 부분 자체가 결국은 나타났고 거기에는 또 말씀드린 대로 달러 약세가 좀 일조를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들어가면 사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뭐 연준도 금리를 인하하고 ECB도 금리 인하하고 BOE도 아마 거의 인하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금리 인하 자체가 결국 유동성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럼 달러에는 어떤 영향? 그러니까 조금 그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연준에 대한 어떤 금리 인하감 자체가 상당히 이제 달러에 좀 반영이 됐지만 이제는 뭐 BOE라든지 또 ECB도 금리를 인하하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유로화라든지 또 파운드에 또 영향을 미칠 거로 보여서 달러는 좀 말씀드린 대로 좀 제한적인 약세 흐름을 계속 유지하면서 오히려 유동성 자체는 계속해서 좀 전세적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일 것 같고요. 또 달러 지수 자체의 하락이 좀 미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거는 아무래도 미국 기업 이익에는 또 긍정적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소는 좀 미국 경기 자체가 뭐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주춤해지면서 기업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익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달러가 약세가 되면 뭐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뭐 말씀드린 유동성 측면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업 실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달러의 약세 그리고 잭슨홀로부터에 나온 이런 이슈들이 유동성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일단 잭슨홀에서 금리 인하 방향성을 거의 뭐 9월부터는 시작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네.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잭슨홀의 호재라는 말이 만약에 붙는다면 이 호재가 그렇게 좀 길게 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미리 좀 반영이 됐다? 많이 금리 쪽에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라면 25bp인지 50bp인지에 따라서 또 온도차가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될까요? 일단은 뭐 선반영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이제 50bp냐 25bp냐는 상당히 좀 또 해석에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25bp 한다라는 거는 미국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 있고 또 한편에서 보면은 시장이 한 50bp 인하를 해주길 기대하는데 또 실망감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시장이 그걸 기대하고 있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그때그때마다 이게 해석이 네. 달라지는 부분이어서 뭐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 자체가 그렇게 크게 뭐 악화되지,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오히려 조금 일자리라든지 개선이 되면서 미국 경기 연착륙이라는 시나리오가 더 확고화되고 25p 금리 인하를 하는 이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게 오히려 저는 좀 맞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50bp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그만큼 미국의 경착륙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커졌다. 특히 이제 고용 지표가 냉각 속도가 상당히 이제 빨라지는 결국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된 고용 지표가 또 생각보다는 더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다 불거질 겁니다. 그것을 50bp의 금리 인하로 상쇄시키기에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쉽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뭐 50bp를 당장 내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25bp를 계속해서 내려주는, 그러니까 9월, 11월, 12월 세 차례가 있는데 이 세 차례에서 계속해서 조금은 이제 연달아서 25bp씩 내려주는 게 오히려 시장에는 뭐 경기라든지 이러한 쪽에 우려를 덜면서 또 금리 부담을 더는 이러한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으로 봐서도 25bp 쪽이 일단은 50bp보다는 유력하고 예. 네, 그리고 시장도 그걸 더 좀 우호적으로
좋아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아무 우리가 뭐 항상 이제 금리 인하의 성격이 뭐자고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 뭐 보험성이냐, 예, 보험성이냐, 네. 뭐 디스인플레이션 네. 컷이냐 뭐 이러는데, 뭐 25p 정도는 뭐 양쪽을 다 포괄하고 있는 성격인 네. 것 같고요. 50bp는 정말 보험성 금리 인하가 되겠죠. 이제 그것이 이제 시장에 조금은 이제 불안 심리도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다시 한번 또 이 시장을 좀 교란시킬 수 있는 뭐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서 뭐 모르겠습니다. 50bp자 돼서 시장이 환호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장 이제 받아버리는 입장에서는 정말 미국 경기가 뭔가 이제 좀 경착륙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시장의 어떤 그 공포 심리 뭐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끌어낼 수도 있는. 왜냐하면 또 그렇게 되면 달러가 상당히 급격히 약세가 될 거고요. 이제 엔화도 그렇게 되면 뭐 다시 140엔까지도 이제 밑으로 내려 130엔대에 들어간다면 또 엔캐리 청산에 대한 얘기들이 또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좀 천천히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잭슨홀 이 심포지움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네. 지난주 이제 후반에 금요일에 미국 시장 환호로 마무리가 했고 네. 이번 주 들어서는 확실히 그 이슈가 좀 빠르게 예, 사그러들면서 예. 엔비디아 쪽으로 완전히 관심이 좀 간 모양이다. 이렇게 예, 보여져요. 뭐 지금 네. 전세가 뭐 최근에 들어서는 결국 네. 엔비디아에 모두 다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의 주식시장의 흐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AI 사이클인 것으로 결국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를 주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죠. 그래서 뭐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뭐 이 엔비디아 결과에 따라서 미국 경기 주식시장에도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있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실적 여부를 떠나서 다소 최근에 뭐 AI와 관련된 뭐 수요 둔화라든지 뭐 자본 지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단계는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기가 계속 연착륙을 하고 여타 국가들도 조금 이제 좀 힘을 좀 받아준다고 하면 뭐 이런 AI 사이클 또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말씀드린 유동성 자체가 더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뭐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조금 다시 더 살아날 수도 있는 분위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11월 대선 불확실성이 있어서 기업들이 조금은 자본 지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좀 주춤거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11월 대선 지나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뭐 기업들의 어떤 투자 지출이라든지 또 말씀드린 금리 인하로 통해서 자금의 흐름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그 주시장으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그 MMF 잔고가 한 6조 달러 정도가 있습니다. 머니마켓 펀드 그러니까 어디로든 네, 갈수 그러니까 그 있는. 자금들이 네.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뭐 당장에 나오지는 네. 않긴 하겠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어떤 확신이 있으면 이제는 슬슬 머니마켓 펀드에서 MMF에서 나와서 자금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네. 흘러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의 로테이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6조 달러라는 그 MMF 자금도 네. 결국 또 하나의 어떤 총알 역할을, 그러니까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또 총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말씀드린 대로 이 잭슨홀, 그러니까 9월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게 전반적인 유동성 랠리 자체를 상당 부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측면에서 오늘은 키워드를 가지고 의원님께서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시네요. 그런 인상을 좀 받게 되고요. 앞서서도 9월 6일에 이제 발표될 네. 고용 지표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기준을 10만 명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난번이 4.3이었나요? 그랬으니까 이제 4.4, 4.5 요 레벨대를 이제 기준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어느 정도보다 좀 덜 나오면 혹은 높게 나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시장 컨센서스를 유지까지만 제가 얼핏 봤는데 네. 한 15만 건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예상치에 준하는 정도의 일자리가 조금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50bp 금리 인하를 하려면 사실은 뭐 10만 건 이하의 어떤 일자리가 나와야 사실은 이제 연준으로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좀 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있습니다. 컨센은 15만 명 네, 근처. 근처. 뭐 지난달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네. 거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말씀드린 데서 뭐 기준점이 어디냐라고 하면 일단 10만 건이 10만. 일단,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실업률은 글쎄요 뭐 컨센서스 자체는 오히려 좀 떨어지는, 뭐 지금 이게 조금 이제 업데이트가 네네. 돼야 돼서 그렇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거는 조금 실업률이 지난달보다 떨어지는 거로 이제 7월에 비해서 8월이 조금 0.1%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거로 아직은 콘센서스로 잡혀 있는데 뭐 실업률도 갑자기 뭐 한 0.2%포인트 뭐 한 0.1% 오르는 거야 뭐 그렇다고 해도 뭐 0.2%포인트 정도 오른다 뭐 이렇게 조금 쇼크가 나오면 좀 시장이 뭐 불안한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뭐 JP모건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까지 125bp 금리 인하가 예상하는 정도로 여전히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을 좀 여전히 좀 갖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진짜 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는 상황들로 생각하고 있다. 근데 고용 시장이 분명히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이제 그 뭐랄까요? 초과 수요 이 현상 자체가 분명히 이제 조금 그러니까 초과 수요 현상 자체가 좀 진정이 된 부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초과 수요 현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노동 공급 자체가 그렇게 아직 그렇게 원활한 부분들은 아니어서 노동 시장이 과거처럼 그 침체가 된다면 거의 이제 뭐 마이너스로 이제 일자리 수가 마이너스로 하는데 당장 그렇게까지 고용 시장이 이제 냉각이 되지는 않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9월달 그러니까 8월달 고용 지표가 일자리 수가 10만 건을 하야하지는 않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다시 또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결국 고용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좀 빠르게 냉각이 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시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고용이 워낙에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수정치까지도 우리가 좀 많이 봤었는데 이게 대폭 좀 수정이 됐고 생각보다 그렇게 뜨거웠던 게 아니다. 뭐 좀 부풀려져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시사점이 있습니까, 위원님? 예, 그렇죠. 일단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다소는 좀 뭐 부풀린 측면이 그동안에 굉장히 뜨거웠다고 근데 얘기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고용 시장이 뭐 아주 차가웠던 부분들도 아닌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19만 뭐 18만 정도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월 정도 나온 거니까 뭐 양호한 흐름은 분명히 있었죠. 근데 우리가 뭐 30만 건 뭐 이렇게 좀 예상 밖에 강했던 부분 자체는 사실은 조금 부풀린 측면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그건 지나간 데이터인 거고요.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건 뭐 이미 그 데이터 부분은 다 주식시장이라든 경기에 다 반영이 된 거고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나오는 고용 지표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조금 떨어진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그 가계 쪽에서 나오는 그 취업자 수를 같이 좀 비교해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취업자 수는 이미 올해부터 사실은 상당 부분 이제 늘어나지가 않았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지금 비농업 일자리 하는 그 서베이 기업 서베이 자체가 다소는 이제 시장의 신뢰성이 조금은 떨어진 부분이어서 가계 쪽, 그러니까 실업률을 조사하는 가계 서베이하고 이렇게 조금 비교를 하면서 보면 고용 시장이 정말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좀 계속 버티고 있는 건지를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위원님께서 오늘 참고용으로 이제 가지고 오신 4개 보고서가 있는데 일단 이 4개 보고서 저희가 또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 중에서도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호재의 블랙홀이 된 한국 증시라는 제목입니다. 위원님 참 씁쓸합니다. 정말 잭슨홀 이 호재가 미국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이제 반영이 되고 이번 주 들어서는 엔비디아 쪽으로 좀 주목이 되는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받은 게 없어요. 호재를 받은 게 없거든요. 이게 참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저도 좀 답답해서 이런 제보를 받고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뭐 8월 달에 이제 급락을 하면서 좀 연초 대비 상승률이 거의 1%밖에 사실은 되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2% 정도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죠. 올해 아시아 증시 중에서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최악의 증시인 상황들이고요. 뭐 중국 증시보다 사실은 더 안 좋은 상황. 우리가 비교가 되는 대만 증시라든지 일본 증시는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 넘는 뭐 이러한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고 인도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왜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느냐. 뭐 그동안 많은 얘기들이 있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현상들을 좀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금리 인하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는 금리 인하를 사실 미국보다 먼저 해서 내수 쪽이나 이런 쪽을 좀 부양을 해줘야 되는데. 뭐 한은 총재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얘기했지만 이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 또 주택담보대출의 급증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금리 인하가 뭐 이제 10월로 빨라야 10월인 상황들이고 그 10월도 사실은 부동산 값이 잡히지 못하면 이제 장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이제 내수 경기 쪽에서의 회복 속도 자체가
상당히 더딜 수 있다. 가뜩이나 뭐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내수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들이 아닌데 이러한 금리 인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내수 경기 자체가 계속해서 침체되는 부분, 그러니까 부진한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이 뭐 좋은 몇 개 업종만 가지고 상승을 하기는 버거운 부분들이고요. 이게 사실 골고루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내수라는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좀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뒤바뀌어진 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인하의 어떤 수순이라는 것이 뭐 적지 않아 결국 그것이 조금 내수 경기에 상당히 좀 부담을 좀 주다. 이미 뭐 부담을 주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에 있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그 우리가 AI와 관련된 특히 이제 미국의 경기에 대한 수혜 여건을 조금 하나 짚어봤는데요. 네. 뭐 많이 그동안 사실 저희가 뭐 TSMC나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주가 비교하면서도 많이 했지만 화면에 네.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나올 거예요? 예,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와 그 대만의 그 대미 수출 제가 추이를 2001년 1월을 100으로 해서 쭉 그려놓은 겁니다. 네. 최근에 들어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대미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근데 한국은 뭐 최근에 늘어나고는 있지만 조금 이제 증가 속도 자체가 이제 답보 상태 네. 비슷하게 이제 액으로 보게 되면 매월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 차이 자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뭐 미국 뭐 여하튼 지금 미국 경기가 장 좋고 미국이 여러 가지 신산업 사이클을 주도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낙수 효과를 결국 거기서 받아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도 낙수 효과를 받고 있죠. 그렇지만 그 낙수 효과가 상당 부분 대만에 더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일본도 이러한 뭐 최근에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해서 휘청거리긴 했지만 여전히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러한 수출이 여전히 양호한 부분,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수혜를 보고 있는 나라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투자 메리트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서는 높게 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도라든지 대만, 일본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미국 주도의 어떤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상당히 가장 수혜를 받는 국가들, 뭐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 어떤 차별화 아닌 차별화를 사실은 좀 이끌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나오는 이 원화 환율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썩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게 과거에 보게 되면 사실은 원화가 강세가 될 때 국내 주식시장은 좋았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오히려 지금 화면에도 네. 이제 나오고 있지만 그 원달러 환율하고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제가 이제 역축으로 나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네. 쭉 올라가는 건데 환율이 올라갈 때 오히려 코스피가 사실은 올라가는 이러한 지금 현상이 사실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수 경기는 사실은 안 좋은 상황에다가 그 지금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거는 수출 대기업이니까 결국 원화 환율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 오히려 수출 대기업에는 유리하다. 기업 이익에도 사실은 기여를 하는 거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오히려 지금 수출 모멘텀이 다소는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는 지금 하반기 뭐 기저효과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러한 시점을 맞는 단계에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저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간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된다라는 부분 자체는 아까 뭐 달러 약세가 네네. 미국 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원달러 환율이 이제 떨어지면서 오히려 외국인의 매도세 자체는 더 커지는 것들이 뭐 환해에서의 어떤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뭐 차익 실현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3분기나 4분기 쪽에 우리나라 기업 이익에 대해서 조금은 또 갸우뚱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이 외국인의 어떤 매도세를 조금 최근에 좀 자극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1,200원대 환율 뭐 이러한 것들도 네. 얘기는 하지만 과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체력에 1,200원대가 맞는가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원화 환율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반등을 해서 920원 정도 이제 870원대까지 돌아서 50원 정도 반등을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원화 환율 기준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920원 이렇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맞는가라는 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는 뭐 조금 뭐 성장률이 안 나와서 뿐이지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뭐 금리도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또 주식시장 자체도 뭐 충격은 받았지만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있는 상황들이어서 과연 우리가 원화 가치 자체 물론 이게 경상수지라든지 어떤 수급 여건이 뭐 개선된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리는 어떤 내수 경기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체력을 봤을 때는 조금 뭐 1,200원대를 얘기하기가 조금은
좀 체력적으로 좀 우리 원화를 받치기가 좀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이 환율의 흐름도 코스피의 과거와 같은 어떤 동조가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좀 이게 좀 거꾸로 가는 역방향의 어떤 흐름들이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어떤 흐름이 말씀드리는 뭐 최근 뭐 그동안 쭉 얘기됐던 거 더불어서 요 한 3가지 정도가 국내 주식시장 자체가 지금 호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원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이제 다 뒤섞여서 영향이 있다는 네. 말씀이신데 금리 인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도. 예, 근데 뭐 네.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사실 지금. 그러니까요. 부동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어제도 근데 총재가 이제 공개석상에서 부동산 가격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보면 내린다고 하더라도 큰 폭으로 내릴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게 계속해서 좀 이런 현상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이 그렇다고 조정을 받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그 미국 주식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되는 이러한 것들은 당분간 뭐 해소되기는 쉽지 않지 근데 않겠느냐. 나쁜 건 따라가더라고요. 기술주로 미국에서 안 좋으면 뭐 우리는 우리도 따라가고. 더 많이 반영을 하는 것 네, 같고. 뭐 예를 들면 일본의 뭐 엔화 네, 네. 굉장히 좀 또 안 좋게 영향받을 수 있는 건 따라가고 예. 그래서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가 제가 금리 인하 부분을 강조를 드렸지만 사실 더 문제는 사실은 지금 정부가 이 부동산 문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엄격하게 이제 규제를 하겠다. 뭐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이러한 쪽을 통해서 대출을 규제하겠다라는 얘기 자체가 뭐 부동산 시장에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내수 시장을 보게 되면 이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 전 세계적으로 좀 유동성을 이제 풀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는 더 유동성을 쪼이는 이러한 관계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뭐 금리 인하가 뭐 앞뒤가 바뀐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우리는 뭔가 계속 압박을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딱히 좋은 입장 또 그 상당 부분의 자금이 지금은 다 부동산, 뭐 서울 지역 아파트가로 쏠리다 보니까 지금 유동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미국이나 여타 지역의 호재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제약 요건들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뭐 경제 성장률이 뭐 올해 당초보다는 좋다 하지만 뭐 지난 8월 수정 전망에서 또 0.1%포인트 하향이 조정됐고요. 이게 하방 쪽, 위로 상방 쪽보다는 하방 쪽의 성장 둔화 요인들 자체가 국내적으로 좀 커지고 있어서 뭐 이러한 것들이 국내 어떤 그 차별화 이 현상 자체가 해소되는데 조금 걸림돌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체크 포인트.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뭘 지켜봐야 되는 건지 정리해 주실까요? 뭐 당장 내일 엔비디아가 있어서 엔비디아, 예, 그렇죠. 뭐 이렇겠습니다. 일단 뭐 다들 얘기해서 다음 주에 고용 보고서 일단은 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미 연준이 50bp, 뭐 25bp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에 결국. 중요한 건 경제가 계속 지탱해야 되는, 그러니까 네. 경제가 연착륙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연착륙 자체를 결국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마 다음 주 발표된 고용지표가 아닐까 좀 보고 있어서 다음 주 고용지표를 일단은 좀 한번 좀 주시를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